매일 아침 우리가 걷는 출근길 풍경 속에서 정겨웠던 가게들이 하나둘 자취를 감추며 차가운 정막만이 그 자리를 대신 채우고 있습니다. 편의점 유리창에는 하얀색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고 단골 김밥집의 굳게 닫힌 셔터는 이 도시의 경제적 균열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그렇다고 말하지만 사실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현상은 단순한 경기 불황, 그 이상의 거대한 변화입니다. 성실하게 땀 흘려 일하면 성공한다는 과거의 공식은 깨졌으며 이제는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누구보다 성실했던 업종들이 기술의 진보와 비용의 압박, 그리고 달라진 소비 습관이라는 파도 앞에 가장 먼저 무너지고 있죠. 기술이 인간의 숙련도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급격히 상승한 비용이 이익을 통째로 지워버리며 대중의 시선이 멀어진 업종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단순히 힘든 일을 넘어 지금 대한민국에서 경제학적으로 가장 위험한 12가지 업종과 그 붕괴의 원인을 심도 있게 분석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다면 현재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이 거대한 경제적 도미노 위에서 어느 위치에 서 있는지 냉정히 보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첫 번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는 업종은 바로 기술이 인간의 직업을 지우개처럼 지워버린 현장의 주인공들입니다. 30년 동안 기름때를 묻히며 차를 고쳐온 베테랑 정비사의 노하우가 하루아침에 쓸모없어지는 비정한 현실이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동네 카센터의 상징인 김철수 씨는 1995년 개업 이래 엔진 오일을 갈고 타이밍 벨트를 수리하며 가족의 생계를 묵묵히 책임져 왔습니다. 과거에는 하루에 차량 5대만 정비해도 임대료와 인건비를 제외하고 매달 600만 원이라는 작지 않은 순수익을 손에 둘 수 있었죠. 하지만 2024년을 기점으로 단골들이 전기차로 갈아타기 시작하면서 카센터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적막함만이 가득하게 변했습니다.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기에 엔진 오일을 갈 필요가 없고 수많은 부품이 사라지면서 정비사의 숙련된 손기술은 갈 곳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회생 제동 시스템 덕분에 브레이크 패드조차 닳지 않으니 전통적인 정비업소의 수익 구조는 뿌리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더 절망적인 사실은 전기차 정비의 핵심인 소프트웨어 진단 권한을 제조사가 독점하며 동네 정비소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테슬라나 현대차의 전기차에 문제가 생기면 이제 동네 카센터가 아닌 첨단 장비를 갖춘 대형 서비스 센터로 발길을 돌려야만 합니다. 현재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전체의 2.6% 수준이지만 2030년 그 비중이 15%를 넘어서면 동네 카센터의 멸종은 피할 수 없습니다. 낡은 장비를 버리고 수천만 원의 교육비와 진단 장비를 새로 갖추려 해도 제조사의 폐쇄적인 정책 앞에 정비사들은 폐업을 고민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기술이 특정 산업의 숙련도를 어떻게 무력화시키고 직업 자체를 소멸시키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사례입니다. 기술의 진보가 일자리를 지워버리는 두 번째 현장은 한때 대한민국 청년 문화의 상징이었던 동네 PC방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2010년대 리그 오브 레전드 열풍이 불었을 때만 해도 PC방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호황을 누리며 매달 상당한 순수익을 보장받던 사업이었죠. 하지만 2024년 현재 PC방의 매출은 전성기 대비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었으며 이는 단순히 게임의 인기가 시들해졌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기술의 상향 평준화로 인해 굳이 PC방을 가지 않아도 집에서 고성능 그래픽카드와 게이밍 모니터를 갖추는 것이 일반적인 소비 형태가 되었습니다. 개인용 PC의 사양이 업장의 수준을 뛰어넘으면서 공간을 대여해주던 PC방의 비즈니스 모델은 이제 기술적 우위를 상실하고 구식으로 전락했습니다. 게다가 모바일 게임이 주류가 된 시장 환경 속에서 고가의 하드웨어를 갖춘 오프라인 매장의 존재 가치는 더욱 빠르게 희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업주들은 손님을 모으기 위해 수천만 원을 들여 최신 그래픽카드로 교체하지만 하드웨어 경쟁력의 유효 기간은 갈수록 짧아져 투자금 회수조차 어렵습니다. 결국 기술이 PC방이라는 공간 자체를 불필요하게 만들면서 성실하게 매장을 관리하던 수많은 사장님은 퇴로 없는 막다른 길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기술이 직업을 지워버리는 세 번째 주인공인 주유소 역시 전기차 시대로의 급격한 전환이라는 거대한 장벽 앞에서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에는 리터당 마진이 박하더라도 통행량이 많으면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했지만 전기차의 보급은 주유소 방문객 숫자를 근본적으로 줄이고 있죠. 통계적으로 전기차 비중이 고작 2.6% 증가했을 뿐인데도 주유소의 월 매출은 10% 이상 급감하며 경영상의 한계점에 도달한 곳이 속출합니다. 주유소를 전기 충전소로 전환하려 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설비 투자비와 낮은 회전율,
그리고 박한 맞은 탓에 대안이 되기엔 턱없이 부족합니다. 30분을 기다려야 하는 전기차 충전의 특성상 5분 내외로 끝나는 주유의 효율성을 따라갈 수 없으며 이는 사업의 수익성을 완전히 파괴합니다. 이제 우리는 기술의 위협을 넘어 두 번째 그룹인 비용이 이익을 통째로 집어삼켜 장사를 죽이고 있는 업종들에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매출이 올라도 정작 내 손에 쥐는 돈은 없는 이른바 좀비 장사의 뿍패 빠진 대표적인 업종이 바로 우리의 단골김밥집입니다. 김밥 한 줄에 3여 원을 받는 사장님은 비싸다는 손님들의 불평을 뒤로하고 치솟는 원재료비와 인건비라는 현실적인 지옥을 매일 마주합니다. 2025년 최저임금이 1만 원 시대를 열면서 직원 한 명의 월급을 주기 위해 사장님은 하루에 김밥 50줄을 공짜로 마는 것과 다름없죠. 여기에 임대료와 공과금, 그리고 배달 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까지 더해지면 김밥 한 줄을 팔아 남는 돈은 영원에 수렴하는 기현상이 발생합니다. 하루 14시간을 꼬박 일해도 한 달 순수익이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참혹한 현실이 자영업자를 덮쳤습니다.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떠나고 그대로 두면 적자가 쌓이는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비용의 습격은 성실했던 소상공인들을 가장 먼저 무너뜨립니다. 비용의 습격이 불러온 또 다른 참상은 동네의 사랑방이었던 목욕탕이 고정비라는 거대한 불길에 휩싸여 사라지는 현장에서 발견됩니다. 목욕탕은 매일 엄청난 양의 물을 데우고 사우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내내 멈추지 않고 가스와 전기를 쏟아붓는 업종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급등한 LNG 가스 요금과 전기료는 목욕탕 운영의 마진을 완전히 지워버렸으며 이제는 문을 열수록 손해가 쌓이는 구조죠. 하루 가스비만 수십만 원에 달하고 수도세와 전기세를 합친 고정 비용이 한 달에 수천만 원을 훌쩍 넘기며 업주들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프런트와 청소를 담당하는 인력의 인건비까지 계산하면 하루에 100명 이상의 손님이 와도 본전조차 찾기 힘든 것이 차가운 현실입니다. 더욱 비극적인 사실은 경영난의 폐업을 결심해도 수억 원에 달하는 노후 설비, 철거 비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죠. 결국 빚을 내어 적자를 메우며 버티는 이른바 좀비 목욕탕이 늘고 있으며 이는 우리네 골목 공동체의 붕괴를 가속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비용이 장사를 죽이는 마지막 사례인 화물 운송업 역시 도로 위에서 성실하게 땀 흘리는 노동자들을 절망의 또스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1톤 트럭을 몰며 하루 10시간 이상 도로 위를 달리는 기사님들은 겉보기엔 높은 매출을 올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매달 지불해야 하는 고액의 유류비와 차량 할부금, 그리고 영업용 보험료를 모두 빼고 나면 기사님 손에 남는 순수익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이를 시급으로 환산하면 3영원대에 불과하여 최저임금의 절반도 되지 않는 돈을 벌기 위해 생명을 담보로 도로를 누비고 있는 셈이죠. 성실함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비용 상승의 파고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서민들의 일자리를 뿌리째 흔들어 놓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그룹인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위기를 맞이한 업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기술도 뛰어나고 비용 관리도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정작 소비자가 더 이상 찾지 않는다면 그 산업은 서서히 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영화관입니다. 과거 주말이면 인산인해를 이뤘던 극장의 풍경은 이제 OTT 서비스에 밀려 옛 추억이 되어가고 있죠. 영화 한 편을 보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티켓값과 팝콘 비용, 그리고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소비자들은 이제 집안의 거실을 선택합니다. 한 달 구독료만 내면 수천 편의 영화를 즐길 수 있는 넷플릭스에 비해 극장에서의 경험은 가성비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밀리고 말았습니다. 극장은 사실 영화표가 아니라 팝콘을 팔아 수익을 남기는 구조인데 방문객 자체가 줄어드니 수익 모델 자체가 완전히 붕괴된 것입니다. 고화질 대형 TV와 사운드바의 보급은 극장만의 강점을 희석시켰고 소비자들은 이제 자신의 시간에 맞춘 효율적인 소비에 익숙해졌습니다. 영화관의 몰락은 단순히 한 업종의 위기가 아니라 대중이 여가 시간을 소비하는 문법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음을 시사하는 사건입니다. 소비 습관의 변화가 불러온 또 다른 지각 변동은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골프 열풍이 필드에서 스크린으로 급격히 이동하며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말 한 번의 필드 라운딩에 드는 그린피와 캐디피 등 수십만 원의 비용은 젊은 골퍼들에게 더 이상 합리적인 소비로 느껴지지 않죠. 소비자들은 이제 비싼 필드 대신 10분의 1 가격으로 즐길 수 있는 스크린 골프장을 선택하며 실속과 재미를 동시에 챙기고 있습니다. 시간과 날씨에 제약이 없고 접근성이 뛰어난 스크린 골프는 기존 골프장의 매출을 잠식하며 레저 산업의 권력 지도를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중저가 퍼블릭 골프장들은 젊은 층의 이탈로 인해 경영난에 봉착했으며
이는 취미생활조차 철저한 가성비 논리에 지배당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코로나 시기에 폭발적인 호황을 누렸던 캠핑 매장들 역시 소비 패턴의 급격한 냉각으로 인해 가장 위험한 업종 목록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때는 텐트와 장비가 없어서 못 팔 정도였지만 이제는 이미 살 사람들은 다 샀다는 이른바 수요의 포화 상태에 직면한 것이죠. 텐트나 침낭 같은 캠핑 장비는 한 번 구매하면 수년 동안 교체할 필요가 없는 내구재이기에 신규 수요 없이는 유지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설상가상으로 고가의 장비를 사는 대신 필요할 때만 빌려 쓰는 렌탈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의 매출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임대료와 인건비를 감당하지 못한 매장들이 줄지어 폐업하며 화려했던 캠핑 특수가 한순간에 신기루처럼 사라지는 비정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이제 우리는 네 번째 그룹인 산업구조의 붕괴가 만든 거대한 연쇄 파산의 도미노 속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업종들을 살펴봐야 합니다. 대한민국 패션의 성지였던 동대문 의류도 소매시장은 지금 중국발 C커머스의 거센 공습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알리와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은 중간 유통 단계를 완전히 생략하고 공장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며 가격 파괴의 정점을 보여주죠. 동대문에서 15,000원에 도매로 떼오는 티셔츠를 중국 플랫폼에서는 단돈 3,000원에 무료 배송으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의 높은 인건비와 복잡한 유통구조는 중국의 거대 자본과 물류 시스템 앞에서 가격 경쟁력을 완전히 상실하며 고전을 면치 못합니다. 품질 차이를 강조하려 해도 온라인의 화려한 사진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며 소비자들은 이제 가성비를 넘어 가극비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시장을 지켜온 베테랑 상인들도 이제는 한 달 수익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며 동대문의 거대한 신화는 서서히 저물어갑니다. 구조적 붕괴의 또 다른 희생양은 부동산 거래 급감과 플랫폼의 직거래 확대로 인해 고사 위기에 처한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들입니다. 고금리로 인해 주택 매매 거래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한 달에 단 한 건의 계약도 성사시키지 못하는 곳이 수두룩하죠. 여기에 중개 수수료를 아끼려는 직거래 플랫폼의 성장은 전통적인 중개업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며 수많은 공인중개사를 폐업으로 내몹니다. 연쇄 파산의 도미노는 부동산을 넘어 주거 생태계의 혈관과도 같은 인테리어 업계와 가구 산업까지 깊숙하게 파고들며 그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분양이 줄고 이사 수요가 얼어붙으면서 집을 새로 단장하려는 리모델링 시장은 그야말로 기록적인 수주절벽에 직면했습니다. 과거에는 한 달에 서너 건의 공사를 진행하며 활기가 넘쳤던 인테리어 업체들도 이제는 몇 달째 견적 문의조차 없는 암울한 시간을 보냅니다. 인테리어는 주택거래라는 엔진이 돌아가야만 작동하는 후방 산업이기에 부동산 시장의 침체는 곧바로 이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비수가 됩니다. 자재비 상승으로 공사 단가는 올라갔지만 지갑을 닫은 소비자들을 설득하기엔 역부족이며 이는 중소규모 업체들의 연쇄도산으로 이어집니다. 인테리어와 한몸처럼 움직이는 가구 산업 역시 이사 수요의 실종과 소비 심리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으며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죠. 새 집으로 이사할 때 가구를 통째로 바꾸던 시절은 지나갔고 소비자들은 이제 필요한 가구만을 골라 저가 온라인몰에서 구매하고 있습니다. 화려했던 가구거리의 쇼룸들은 임대료조차 감당하지 못해 하나둘 문을 닫고 있으며 이는 오프라인 유통의 종말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건설과 부동산 그리고 인테리어와 가구로 이어지는 거대한 주거 생태계가 동시에 마비되며 수많은 종사자가 일터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체처럼 연결되어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전체가 붕괴되는 구조적 취약성을 가집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12가지 업종의 위기는 단순히 개별 업주들의 운이 나쁘거나 노력이 부족해서 발생한 일시적인 불황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의 진보와 비용의 구조적 변화, 그리고 소비자의 가치관 이동이 한꺼번에 휘몰아치는 거대한 전환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가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순환적 불황이었다면 지금의 위기는 산업의 근간이 바뀌는 구조적 변혁에 가깝습니다. 인건비는 해마다 오르고 에너지 비용은 상수가 되었으며 디지털 기술은 인간의 숙련도를 실시간으로 대체하며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고 있죠. 이러한 변화는 성실함이라는 전통적인 가치만으로 버티던 이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이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자들을 냉정하게 걸러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기가 안 좋아서라는 말 뒤에는 사실 장사가 되는 규칙 자체가 근본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이제는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어디서 어떻게 일하는가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되었으며 이는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통찰을 요구합니다. 2026년 현재 대한민국 자영업의 폐업률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는 소식은
어쩌면 이미 예견된, 예정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위기는 언제나 새로운 기회를 동반하며 산업의 지형도가 바뀌는 시점이야말로 우리가 새로운 길을 모색해야 할 골든타임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거대한 붕괴의 현장을 넘어 개인이 이 험난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어떻게 중심을 잡고 살아남아야 할지를 논의하려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 비용, 습관, 그리고 구조적 붕괴라는 4가지 키워드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험한 12가지 업종을 심층 분석했습니다. 이 변화들은 서로 얽히고 설키며 거대한 파도가 되어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의 경제적 기반을 뿌리째 뒤흔들고 있는 중입니다. 카센터부터 인테리어 업체까지 이들이 직면한 위기는 단순히 한 시대의 종말이 아니라 새로운 생존 문법을 요구하는 거친 초대장과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질문을 던져야 할 시간입니다. 지금 내가 몸담은 이 일은 과연 다가올 미래에도 안전한 울타리가 될까요? 여러분의 직업이나 사업은 기술이 진보하더라도 대체할 수 없는 고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지 아니면 지우개로 지워질 운명인지 고민해야 합니다. 비용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상황에서도 가격 결정권을 쥐고 고객을 설득할 수 있는 강력한 브랜드를 가졌는지도 생존의 핵심 열쇠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소비 습관이 급격히 변할 때 그 흐름에 올라탈 준비가 되었는지 아니면 과거의 성공 공식에 갇혀 멀어지는 뒷모습만 보고 있지는 않나요? 다른 산업이 무너지는 도미노 속에서도 홀로 우뚝 설 수 있는 독립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이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전략입니다. 만약 오늘 분석한 12가지 위험지대 안에 여러분이 서 있다면 지금 당장 변화를 향한 작은 움직임이라도 시작해야만 하는 절박한 시점입니다. 기술을 배우는 것을 넘어 기술을 도구로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고 비용 구조를 혁신하며 소비자 데이터의 이면에 숨은 욕망을 읽어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과정에 있으며 이 고통스러운 변화 뒤에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의 땅이 열립니다. 성실함은 여전히 고귀한 가치이지만 이제는 그 성실함이 올바른 방향을 향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자산과 미래를 지켜주는 방패가 될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먼저 무너지는 사람은 변화를 부정하는 사람이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은 변화를 기회로 바꾸는 통찰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경제학적 통찰이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더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데 작은 이정표가 되길 바랍니다. 세상이 변하는 속도보다 여러분이 깨닫고 준비하는 속도가 조금이라도 빠르다면 어떤 불황의 파도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장사의 규칙은 실시간으로 바뀌고 있으며 오늘 우리가 확인한 12가지 업종의 사례는 그 변화의 아주 작은 단면에 불과합니다. 여러분의 직업과 사업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오늘 영상이 전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복기하며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세워보시길 권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경제적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림 설정을 통해 변화무쌍한 대한민국 경제 현장을 가장 빠르게 확인하시고 함께 고민하며 더 강한 내일을 준비하는 동반자가 되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이 위기를 뚫고 올라오는 새로운 성장 업종들에 대해 더 깊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